너무 졸려요. 왜냐면 너 숙면을 부르고 있거든. 너 숙면을 소환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졸리죠? 저희 오늘 친구 나와요. 적분 나갑니다. 아, 다 같이 와야지 그때 무슨 나가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적분을 나가신다. 근데 적분도 적분은 한 번 더 할 거야. 자, 일단은 적분 기본적인 내용 점검 한 번만 하고 할게. 이번에 참고로 시험 범위가 엄청 길거든. 중간고사보다 더 길어 시험 범위가. 그래서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적분이라는 게 양이 좀 많아갖고 일단은 뭐 책만 봅시다. 힘부피를 다 왜 치종되냐? 아, 용현이 이 새끼, 여기 지우개 있구나. 지우개도 돌아간 줄 알았네.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뭐 6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 5x 이렇게 돼 있는 거를 2분 치시면 3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5라 그러잖아. 그럼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거를 적분이라 부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적분의 그 기본적인 문제점이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플러스 5x까지는 괜찮은데 더하기 7이 있어도 미분하면 얘가 되고 더하기 6이 있어도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뒤에 상수항에 의해서 뭐 구해받지 않잖아. 그럼 과연 이제 적분을 했을 때 누가 되느냐, 얘들 중에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항이 뭔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적분상수 더하기 C를 해주게 돼. 식들은 그대로 저렇게 역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계산 방법은 여기 차수를 먼저 올리시고 그거를 나눠줘. 차수를 올리시고 나눠주면 6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역순으로 해준다는데 상수항을 표현할 방법은 없거든. 저게 7일지 6일지 아니면 상수항이 없을지. 그래서 적분상수 C를 적어준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부정적분이었습니다. 기호로는 인테그랄 3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5dx라 적혀 있으면은 얘를 차수를 올려서 나눠준다. 그 작업을 해주시면 돼. 뭐 복잡한 거 아니죠? 이 계산 결과가 x제곱 더하기 6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C다. 이렇게 적힌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그 여기 있는 인테그랄이랑 dx 요거를 적분 기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배울 정적분이라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인테그랄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면은 차수 올려서 제곱으로 만들고 2분의 1, 그 다음에 차수 올려서 x로 만들고 1분의 1이니까 뭐 추가 생기는 거 없죠? 그리고 모르니까 적분상수 C다 요로 계산 과정이 끝나거든? 그런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2라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차수 올리고 적분 기호까지 적는 게 맞는데 여기 있는 1, 2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렇게 네모 가로를 쳐주시고요. 대가로 1, 2를 적으신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값을 써.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C니까 8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1을 집어넣은 값은 2분의 1 더하기 3 플러스 C 이렇게 정의되는 거 맞지? 두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게 요 기호야. 그래서 그냥 계산이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때 계산 추가됐을 때 한 가지 장점이 드러나는데 얘네 둘을 빼게 되면은 적분상수는 사실 여기 2건 1이건 늘 C거든. 왜냐면 X를 안 집어넣으니까 적분상수가 그냥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정적분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운 이걸 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상수를 굳이 적지 않아도 괜찮아. 왜? 무조건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빼시면은 8에서 2분의 7을 빼면 2분의 16에서 2분의 7 빼니까 2분의 9가 답이겠죠? 요 기호의 답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분의 9가 어떤 걸 뜻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x 더하기 3 그래프를 그려봐. 3을 지나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 맞지? 그때 1과 2를 표시하시고요. x에다가 요 도형의 넓이를 재보면은 그러면은 2분의 9가 나옵니다. 1 집어넣으시면은 여기가 4고요. 2 집어넣으면 여기가 5거든. 그럼 요거 사다리꼴이니까 4 더하기 5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2분의 9가 요 넓이가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좀 수학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 함수를 1부터 2까지 접근한 값은 넓이다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좀 편하게. 근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x축으로부터 그래프까지 1부터 2까지 해당하는 모든 높이들을 다 더했다. 이렇게 선들을 다 더하면은 면이 돼서 넓이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넓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을 보여줄 건데 이번에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3을 보여줄 거거든. 얘도 계산해 보시면은 차수 올려 그 다음에 뭐 차수 올려 적분상수 적고 1 넣고 2 넣고 빼봅시다. 2 집어넣으시면은 2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c고요.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그럼 계산하시면은 요 두 개 뺐을 때 2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음수가 나왔죠? 얘도 그래프로 그려볼게. 먼저 x-3을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3과 3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함수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표시해볼게.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요 넓이가 되겠다 라는 거야. 1 집어넣으시면 요거 길이가 2고요. 좌표가 마이너스 2라서 2 집어넣으면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길이가 1이거든?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높이 곱하시고 나누기 2 하면은 2분의 3 나오는 거 맞지? 근데 넓이는 2분의 3인데 적분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거든. 요 차이가 왜 벌어지냐면 아까 좀 수학적으로 깊게 얘기했을 때 적분이라는 거는 x축과 그래프 사이에 높이를 다 꼼꼼하게 더해서 이렇게 선들을 채워나가면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것처럼 얘도 높이를 다 더하면은 여기 면적이 나오긴 나와. 면적이 2분의 3이야. 이건 우리가 도형으로 구한 거니까. 근데 높이 값은 지금 다 음수 값들이기 때문에 2분의 3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면적 자체는 2분의 3이 맞고 근데 밑으로 내려간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x-2라는 걸 1부터 3까지 접근해 볼 거거든. 먼저 얘를 계산해 보시면은 차수 올려 그리고 차수 올려 적분상수는 안 적고 그냥 1이랑 3만 적을게. 뭐 괜찮죠? 그러면 얘를 지금 계산해 보시면 3 집어넣으시면 2분의 9 빼기 6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요거 집어넣은 거예요. 1 집어넣은 거는 2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2를 빼시면 0이 나온 거예요. 넓이가 0이다. 그런 소리가? 적분을 계산했는데 0이 나왔거든. 적분 계산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 뜻이죠? 넓이가 0이 나오는 건가? 선을 다 더했을 때 예.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값 똑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적분 구간 자체가 막 1부터 3이죠. 1부터 3이라는 거는 x 2 기준으로 한 칸씩 가는 이런 모양이거든. 그리고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1일 때부터 넓이를 3일 때까지 재게 된 거야. 근데 방금 현지가 말했듯이 여기는 지금 높이를 음수로 더하게 되고 여기는 양수로 더하게 된 상황인데
누가 봐도 이 두 개 넓이는 서로 똑같죠. 대칭이어서. 그러면은 이 높이들의 총합이 0, 상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적분은 넓이를 재는 수단은 맞는데 이렇게 양수 음수를 한꺼번에 넓이를 재게 되면은 이게 넓이가 안 나오고 그냥 상쇄가 돼버려. 오히려. 그래서 넓이를 재고 싶으면은 여기 따로 적분하시고 여기 따로 적분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기를 따로 적분할 때는 적분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 그런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 됐죠들? 자, 그러면은 그 문제 유형 2번 봅시다. 적분의 기본 계산. 거기에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둘 다 입이 찢어져. 둘 다. 한 명이 아니라. 예. 소연이는 다음 페이지. 대표 문제 풀어보세요. 대표 문제 맨 이거. 잘 안 풀리시죠? 왜냐면 이게 까먹어서 그래. 자, 봅시다. 그 기억나나, 얘는 이거랑은 다른 이제 기억나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 자, 2번 봅시다. 먼저 그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dx분의 d라고 알 수 없는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dx 이런 표현이 있죠. 식 옆에 있는 거를 먼저 해주시면 돼. 순서가 두 개가 지금 섞여 있잖아. 1번, 2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식 옆에 있는 걸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이 표현은 옆에 있는 거를 미분하라 이 뜻입니다. 옆에 있는 식을 미분해 주세요 라는 의미야. 그리고 얘는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적분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1번 보시면은 dx분의 dm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적혀 있는데, 먼저 얘를 적분을 하십시오. 왜냐면 fx 옆에 적분기호가 있으니까. 이때 적분한 식을 우리가 라지 fx라고 부르고 원시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지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x분의 d 미분을 하시오. 그러면 다시 fx로 돌아오시겠다. 그래서 이게 1번 결과입니다. 적분하시고 미분해서 돌아온 거야. 되지?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2번은 fx가 지금 dx 인테그랄 dx분의 d x 세제곱 마이너스 x 가로치고 dx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해보면 미분을 한 식을 적분해 주시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왜 소율이 페이지 안 맞아? 페이지가 안 맞는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쌤? 개념이 2번인데? 완전 잘못 먹으셨구나. 아니, 앞단은 2번 하고 있었어. 대박. 대박이셨대. 치매인가?
어쩐지 당황했거든 사실. 그 적분 계산을 시켰는데 이게 나와갖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녹화 보면 알겠지만 150분. 아이씨 스트레스가 그래서 구라쳤거든. 네? 줄알려. 그 뭐더라? 너네가 이걸 풀고 내가 적분 막 계산 안 해준 다음에 예제 2번 풀어봐야 하는데 난데없이 이거 나왔잖아. 네. 그래갖고 너네는 뭐 그걸 맞겠지만 나는 갑자기 이게 나왔거든. 네. 그리고 내가 아나모로 나 테스트 해봤어요. 설명해주고 있었거든 개념. 생판 모르는 개념을 풀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네. 왜 그러셨대?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 너네 모르지? 당연히 모를 거야. 뭐 하고 수업 칠 수는 없잖아. 에? 그래야 되는데요. 왜 시키고 나갔다 왔으니까 분필 가지러. 헐. 자, 그 뭐더라? 정적분 계산 2번 봅시다. 이거 영상 보는 애들 띄용할 텐데 일단은 적분 계산이 기본적으로 귀찮습니다. 그 차수 올려갖고 그 계산을 다 해주셔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를 맞춰놨거든. x제곱 앞에는 3이 있어갖고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됐으면 되게 친절하잖아. 차수 올리시면 x세제곱, 차수 올리면 2x제곱, 차수 올리면 x. 적분상수도 적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2부터 3을 넣는다. 그럼 2 넣고 3 넣고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3 넣은 거에서 2 넣은 걸 빼는 거야. 위쪽에 있는 거에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적분하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에 2 넣고 3 넣고 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봐봐라. 결국에 이 두 식 모두 3을 넣고 2를 넣고 빼는 과정이 동일하거든. 그러면 이 두 식을 뭉쳐갖고 여기다만 3 넣고 2 넣고 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3 넣고 2 넣고 뺄 거면은 그냥 한꺼번에 씩 더해서 3 넣고 2 넣고 빼면 되지 않나? 라는 거야. 네. 쌤. 예. 상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상수항은 쓰지 맙시다. 어차피 사라지니까. 네, 좋은 지적이긴 한데 사라지니까 그냥 그 제거해 버립시다. 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거를 그 적분 단계에서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dx랑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4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개를 더해서 인테그랄 3x 제곱 dx다. 요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분수 적분인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이 분수를 적분하라 돼 있거든. 참고로 이 분수 적분은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수 적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눈치껏 더해서 약분해서 요거 적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쌤, 예. 마이너스고 0부터 1까지. 이럴 수가. 문제 그지 같은. 세분필 갖고 왔는데. 하나 더 갖고 오셨네요. 예,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분기호 그 규칙 하나를 봐야 되는데 인테그랄 1부터 0까지랑 fx라고 해볼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랑 둘의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차이가 순서 차이입니다. 적분을 하시고요. 1 넣고 0 넣고 뺀다. 그리고 적분을 하시고 0 넣고 1 넣고 뺀다. 요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기호가 F0-F1이 되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F1 빼기 F0거든. 그럼 두 개의 결과물이 그냥 마이너스 곱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곱한 차이. 그래서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들 때,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든 바꾸셔도 됩니다. 마이너스만 붙여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가 1부터 0까지 마이너스라 적혀 있는데 이거 자리 바꾸면 깔맞춤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자리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2-2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수영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시험 다그 풀만 했는데 알려준 것도 많이 나오고 참 현지 너 주변에 정시한다는 애들 있어? 네. 많아? 네. 많다고? 같이 제일 만나는 선생님이 정시에 꽂히셔가지고 애들 다 정시 전화 시키고 왜냐면 내신이 막 이렇게 엄청 깊지 않은 이상 정시를 열심히 했을 때 제일 한국에 예쁘니까 강사 같은 거 보시고 정시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해. 맞긴 해. 올려줄 자신만 있으면 정시에 권하긴 해. 내신이 워낙 해결하고. 그리고 좀 1학년 때 노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재학 다니는 애들 중에 정시하거든. 고은학생도 수학이죠? 아니야 영어. 영어. 정시는 수학으로 결정되는데. 그 수학 성적에 의해서 정시가 승패가 나는 게 수학 점수가 제일 크고 수학 비중이 제일 큰 것도 있거든. 표준 수학이 제일 높고 반영비율도 수학이 제일 높아. 그래서 그러더라. 나중에 대학 갈 때 막상 까놓고 보면은 수학 한 문제가 딴 거고 두 문제랑 비슷해져 거의. 야금야금 커갖고. 근데 그걸 떠나서 수학을 잘해야 수학 공부 시간이 줄어. 그래야 다른 공부를 할 시간이 생겨. 수학이 어중간하면은 점수는 점수대로 못 받고 시간대로 써갖고 다른 공부 시간이 잘 안 생겨. 그래서 2학년 때 좀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자, 또 봅시다. 이제 인테그랄에 1부터 3까지라고 같이 양쪽 모두 적혀 있는 경우에는 두 개 빼겠다 이런 생각 좀 가지시고요. 그럼 20과 차이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제곱이랑 양 끝에 있는 제곱은 똑같을 거고요. 여기 4kx랑 여기 마이너스 4kx 이렇게 부호 다른 애만 빼면은 8kx가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적분 쳐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4k의 x제곱 1부터 3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적분 치신다고 k제곱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넣어서 계산하면 나오시겠다. 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번외편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하면은 인테그랄 3 dx 0부터 뭐 4까지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게 되면은 차수 올리면은 3x에 0 넣고 4 넣고 계산 쳐갖고 뭐 12거든. 요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적분이라는 건 넓이 개념도 있거든. 그래서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거를 0부터 4까지 한다. 그러면은 사각형 넓이 1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요거까지 확인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페이지 3번은 그 1번 보시면은 묘하게
가지의 접근 기호가 맞물려 있거든. 1부터 2까지 더하기 2부터 3까지 같은 식 이렇게 적혀 있거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라는 식을 1부터 2까지 접근하고 2부터 3까지 접근하래. 근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뭐 그림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가. 그러면 1부터 2까지 접근하신 거랑 더하기 2부터 3까지 접근한 거 이렇게 두 개를 합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얘네들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접근한 거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1부터 2까지 더하기 2부터 3까지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면 그냥 1부터 3까지잖아. 그래서 접근수 숫자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같은 식인 경우에는 접근을 뭉쳐서 계산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만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랑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라는 식이 있어. 얘네들은 뭉쳐도 될까 아니면 뭉치면 안 될까? 1부터 3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T? 예, t입니다. 그냥 상관없잖아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적분 차수 올려갖고 2 넣고 3 넣으면 t 다 사라지거든. 그래서 여기를 그냥 x로 바꿔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문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필수일 한 번은 2번 봅시다. 이번엔 뭐 3개짜리인데 근데 얘는 그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거든. 얘를 그냥 약간 도형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봐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 친 거 그거랑 0부터 2까지 적분 친 걸 더하시고요. 거기서 뭐를 뺀다?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를 빼달래. 그럼 남아있는 게 요거니까 계산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 친 게 되겠죠. 요렇게 그 여러 개의 조건을 더하는데 더하고 빼는 도형 관계가 성립할 때는 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압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도. 그래서 밑에 3-2번 풀어보세요. 방금 얘기한 말을 들었으면 N이 아니야. 방금 얘기한 말을 딱 들었다면. 아니 근데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자,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적습니다. 보면은 1부터 5까지 적분 친 거. 이게 8이고요.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적분 친 거. 요게 계산값이 그 2죠?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6이네요. 네. 요게 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일 4번 봅시다. 뭐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인데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번 보시면은 fx가 두 개로 끊겨 있거든. fx가 0 이전에는 항상 괄호로 보라고 했죠.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거 의미 없어. 0 이전에는 x 더하기 1로 그려지고 0 이후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그려진다.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하라 그러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고 1은 여기잖아. 그럼 요만큼 접근할 때는 여기다 접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걸로 그릴 거니까. 요만큼 접근할 때는 여기다 접근해 주셔야겠죠. 이 그래프 그릴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해법을 좀 빨리 얘기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해 주시고 0부터 1까지 적분해 준다. 요게 끝이겠습니다. 따로따로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뭐 특별할 거 있나요? 수율이 잘 안 되니? 잘 안 돼? 이해됐지? 이게 그 끊김 함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f'x를 구할 때도 f'x도 그냥 0보다 작을 때는 1이다 0보다 클 때는 2x-2다 얘로 끝나잖아. 미분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요 기준 0을 기준으로 나눠서 해주는 것처럼 적분할 때도 그냥 그 기준에 나눠서 해주시면 되고요. 끊김 함수의 조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행이동하면 모르겠다. 평행이동은 변합니다. 그건 이제 x가 몇일 때를 통째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데 얘는 그냥 힘 순진이지 안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x제곱 더하기 x dx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녀석을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 먼저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음수가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바깥에 0 바깥에는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요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1과 0 기준으로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x가 되겠고요. 식이.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고 여기 다시 x제곱 더하기 x다. 이거를 적분하시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로 적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얘로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두 개 더해보면 정답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그냥 얘의 범위를 나눠주시고 범위를 나눠주시고요. 왜 이렇게 엉키냐? 이렇게 적힌 거지. 봐봐라. 얘는 끊김 함수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더하기 x다 라고 해서 이거를 가로로 써줬고요. 이렇게 그 써준 거에 따라서 접근한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밑에 4-2번 풀어보시죠. 그 제2호는 수학자예요, 그렇죠?
한 조각만 더 넣으면 딱이네. 둘 다 본 건가? 네. 이거는 아 근데 사탕은 눈가라는데요. 정시할 거면 무조건 문과 하셔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정시할 거면은 본인이 의대 갈 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 문과 하셔야 돼. 왜냐면 옛날에는 미적분이 어려운 대신에 두 가지 장점이 있었거든. 공대를 쓸 수 있음.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높음. 표준 점수라는 게 난이도 대비 점수였고 수능은 100분위보다 표점을 반영을 많이 합니다. 서울권 대학들은. 그런데 표준 점수가 똑같아졌어. 연병하게. 아직 있지 않아요? 좀? 차이가 있는데 거의 없어졌어. 진짜 거의 없어졌어. 왜냐면 그 문과 보는 애들은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애다 보니까 미적분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애들이 지원해도 난이도가 높아갖고 이게 표준 점수가 갈리거든.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 차이가. 네. 근데 문과는 확통 쉽게 했는데 온갖 병신들이 다 확통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갈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 표점이. 그래서 이번에 6평이랑 9평 그 현우진 그 코멘트 봐봐. 이게 이과한테 무조건 불리하다는 시험이다. 공부량은 거의 2배 가까운데 표점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 칠 건 무조건 이과, 문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라졌어. 이 메리트도. 벌써 사라진 지 한 2, 3년 됐어. 공대 메리트도. 공대 이제 문과도 쓸 수 있어 그냥. 근데 수학 공부량은 3배? 3배 가까워. 지금 우리 3학년들이 셋 다 이과여갖고 다 미적분 최상위권 문제 풀고 있거든. 네. 요즘에 풀 게 없어갖고 막 시대인재나 강남대성 이제 콘텐츠 사갖고 모의고사 풀고 있거든. 그런 거. 아 달라. 진짜 달라. 저기 뭐야. 실제 6월 9일 모의고사도 질문 뭐 3개 나오고 끝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 지금 푸는 문제지는 거의 아니 지금 푸는 문제지도 한 3-4개 나온다. 거의 다 풀긴 하니까. 근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문과는 그런 거 없어요. 참고로 문과 수업은 내가 준비 안 하고 들어가도 1등급 수업까지 칠 수 있어. 헐. 문과 수업은 확통 그 어려운 걸 갖고 와도 정답률 제일 낮은 걸 갖고 와도 그냥 그 제대로 보고 풀 수 있다. 근데 미적분은 안 된다. 그래서 미적분 수업 때는 항상 그게 있어. 수업 전날까지 질문 그 몰아서 보내놓을 거. 질문 중에 폭탄이 있어갖고 안 풀리는 게 있으니까. 자 봅시다. 그 4-2 보시면은 그 x 곱하기 절대값 4-x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가볍게 나눠주시면은 일단 근데 이런 거 볼 때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절대값은 두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줄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쌤 뭐 부등호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게 좀 편하니까 우리 눈에. 그러면은 2번 4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냥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걸로.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여러 가지 정적분이라는 주제인데 그 159페이지에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접근하시는데 답이 그 3분의 34입니다. 교사용을 쓰는 이유를 알겠네. 답을 불러줄 수 있어. 문제 풀고 나서 내가 안 풀어도. 자 여러 가지 정적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특수한 적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함수 기함수 적분입니다. 우함수 기함수 적분법. 일단은 그 기함수부터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 홀수차가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기함수죠.
그 개수는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홀수 차수만 존재하는 애들을 기함수라 부른다. 이런 애들의 특징이 그 그래프가 원점 대칭입니다. 정확히는 원점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원점이 변곡점입니다.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폭풍을 치는 그런 그래프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런 거라든지 넓이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야 돼서. 홀수 차수만 있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왼쪽이 완벽히 똑같고 뒤집어 놓은 상태여야 돼. 그냥 똑같으면 대칭이죠. 이런 거. 그 4차 함수가 주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도형이랑 여기 도형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대칭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적분값이 재밌어져. 인테그랄 기함수 a부터 a까지 계산을 한다 라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계산을 한다 라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가 여기고 같은 거리의 a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적분친 값 더하기 요만큼 적분친 값 정적분이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거듭 얘기하자면 정적분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음수넓이 양수넓이가 똑같아 갖고 상쇄가 돼서 딱 빵이 되버려. 그 다음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와 a 기준으로 계산하시면은 상쇄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어디다 써놓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6x dx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적분은 아까 더하기로 뭉쳤었잖아. 구간이 똑같은 적분을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쪼개는 것도 가능하거든.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 제곱 dx다 이렇게 따로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홀수 차수만 남아있는 기함수이고 기함수를 같은 거리를 적분하면 0이 되니까 사실상 요것만 계산해서 3분의 4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보자마자 같은 거리네 기함수 지우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쌤, 기함수 상수항 없는 거가 기함수예요? 그 짝수 차수가 기함수야. 짝수? 홀수 차수. 상수항은 0차기 때문에 잠정적인 짝수 차수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함수도 같은 내용인데 우함수는 약간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있거든. 근데 오늘 해야 되나 이거를? 일단은 그 우함수는 그 짝수 차수입니다. 그래서 x제곱이라든지 3x 4제곱이라든지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뭐 5라든지 지금 상수항은 0차기 때문에 그 2씩 빼서 이렇게 된다. 그 차수 2씩 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차수를 봅니다. 요런 함수들은 전부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계산하셨을 때 적분량이 동일해.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우함수를 적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반쪽만 계산을 하시고요. 곱하기 2를 하면은 똑같겠더라. 얘도 장점입니다. 왜냐면 a 넣고 마이너스 a 넣은 다음에 빼주셔야 되는데 0을 넣으면 사실 계산하는 거 없잖아. 그래서 그냥 a 넣고 곱하기 2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함수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원래는 차수 올리셔서 마이너스 3 넣고 3 넣고 뺐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다가 3 넣고 0 넣고 빼서 곱하기 2만 하면은 된다라는 거지.
간단하죠? 그 빼기를 줄여준다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주기함수는 그 유형 나오는 거 볼 거예요. 필수예제 5번 볼게요. 필수예제 5번 보시면은 1번에 x 5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제곱 그리고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거리니까 기함수를 다 제거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x 5제곱이랑 4x 세제곱이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기호가 6x 제곱 마이너스 1 맞니? 적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2부터 2. 그럼 얘를 0부터 2까지 2배다.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깔끔하게 돼. 됐죠? 그러면 차수 올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0 넣고 2 넣고 0 넣는 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2 집어넣으시면 16 빼기 2니까 14 곱하기 2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나죠? 우함수 기함수를 쓰면.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인데 일단 f-x는 fx이다. 요 기호를 알아보셔야 되거든. 요게 뭔 뜻이죠? 예, y축 대칭이고 우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함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함수를 미분 치면 뭐가 돼? 기함수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함수라는 거는 봐봐. fx가 우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우함수라 부르거든. 그럼 미분치게 되면은 저 차수가 다 얼마씩 빠져? 1씩 빠지면 짝수에서 1 빠지면 전부 홀수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얼마랑 상관없이 f'x가 되면은 당연히 홀수 차수가 될 거니까 기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적분한 원시함수는 뭐가 될까? 우함수를 적분했어. 뭐가 될까요? 기함수. 마찬가지로 기함수가 되는데 될 것 같지만 아쉽게도 안 됩니다. 왜냐면 저렇게 접근하게 되면 뭐 생겨? 적분상수가 생깁니다. 이 홀수는 맞아. 짝수에다 이제 차수 올려 분의 1 하긴 하는데 분수 생기는 건 별도로 차수가 다 홀수는 맞거든. 그런데 적분상수가 생겨서 홀수 차수랑 짝수 차수가 혼재하게 되니까 기함수가 아니게 돼요. 소율이 여가 이해돼? 우함수는 짝수 차수만 있다. 적분하면 차수가 다 1씩 올라가니까 홀수 차수만 있다. 그래서 기함수인 것 같은데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있는데 이게 짝수 차수다 보니까 홀수 차수, 짝수 차수가 섞여서 기함수, 우함수라 부르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기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가요? 얘는 우함수가 됩니다. x가 홀수인 상황이었으니까 빼기 1 하시면은 그러면 짝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적분한 인테그랄 fx dx 얘는 무슨 함수가 될까요? 얘는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왜?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짝수 차수가 될 거니까. 뒤에 적분상수가 생기는 거 문제 돼야 안 돼? 상관없습니다. 왜? 얘도 짝수 차수니까. 그러면 x제곱 fx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fx가 기함수일 때? 예, 기함수. 기함수입니다. 왜냐면 얘가 홀수 차수인데 거기에 x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더하기 2차가 돼도 홀수인 거 안 바뀌죠? 소율이 되지?
그럼 만약에 x를 곱한 xfx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얘는 홀수에다가 더하기를 했으니까 우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들? 그러면 fx의 마지막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곱하게 되면 무슨 함수일까요? 우함수가 됩니다. 홀수 차수에 홀수하면 홀수 짝수가 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1이 되니까 또 짝수 차수가 되죠? 그래서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방금 전에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곱하기 이게 우냐 기냐 이걸 물어봤던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이 기함수야.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현재 이것만 독립적으로 놓으면 홀수 차수만 있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가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가 된다. 소율이 영상 꼭 보셔야 돼. 근데 많이 어려워. 그 홀수 차수랑 홀수 차수를 곱하면 차수가 곱할 땐 차수가 이제 더해지는 거니까 홀 더하기 홀이 돼서 짝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함수는 짝수 제곱 짝수 제곱이고 홀수 제곱이랑 홀수 제곱을 곱하면 그 제곱이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니까 짝수가 된다고. x 세제곱이랑 x 다섯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3 더하기 5가 되니까 짝수가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정보로 이제 2번을 풀어봅시다. 2번 보시면은 그 fx는 현재 마이너스 x는 fx이다. 즉 짝수 차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x가. 근데 문제에서 말하기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계산하면은 3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 dx 모르는 함수를 적분을 해달라고 했어. fx도 모르는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어떻게 곱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배를 해보시면 x 세제곱 곱하기 fx 얘가 우함수고요. 짝수 차수죠. 얘는 기함수고요. 홀수 차수입니다. 둘을 곱하게 되면 식의 차수가 짝수 차수가 돼, 홀수 차수가 돼. 홀 곱하기 짝이고 홀이 됩니다. 왜냐면 지수는 더하기로 이어지니까. 뭐 x 세제곱이랑 x 4제곱 곱하면 x 7제곱 된다. 이게 설마 곱하면 12제곱 된다 이러진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네, 그래서 x 7제곱 얘가 기함수가 된다. 그래서 요거 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개한 x 곱하기 fx 또한 기함수입니다. 그럼 기함수는 전부 지워질 수 있으니까 지워지시고 남은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1fx dx만 남겠죠. 그래서 답이 3이다. 요게 그냥 답이었어. 3이요? 예. 1가 아니에요? 곱하기 2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우함수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적혀 있는 건 0부터 1이죠.